대부분의 남성은 여자가 떠나면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웃으며 떠나고 당신은 상처받은 채로 남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녀의 미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수는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힘, 존재감, 충성심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당신이 쫓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붕괴가 시작됐죠.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고 내가 그녀처럼 말하겠어? 내가 겪어봤으니까 우리 모두 겪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승리자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계속되고 부재가 길어지고 뒤로 물러나기를 거부하면 후회가 우리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어낸 사람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코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7가지 단계, 7가지 진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거짓된 고조 떠나자마자 우리는 날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유롭고 힘을 얻었으며 용감한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우리 주위로 모여듭니다. 넌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어치웁니다. 우리는 더 많이 게시합니다. 더 많이 외출합니다. 더 크게 웃습니다. 모든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당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기 위해 세심하게 제작됩니다. 새 드레스를 입었나요? 게시합니다. 여자들의 밤. 게시되었습니다. 화요일에 랜덤 커피. 게시됨. 모든 것이 우리가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콘텐츠가 됩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는 그 자신감. 공허합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그 빛은. 그것은 갑옷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알림이 저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사람인가요? 마침내 그가 깨졌나요? 하지만 절대 당신이 아닙니다. 무작위 남자가 우리 DM에 들어오는 거죠. 친구의 확인입니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당신이 아닐 때마다 뭔가 바뀌어요. 아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 최고치는 당신이 여전히 옵션이라는 것을 알 때만 작동합니다. 이제 곧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진실은요. 우리는 당신과 끝났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떠난 겁니다. 우리를 잃으면 망가진다는 걸 보여주길 바랐어.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부서지지 않아 그냥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그때부터 2단계가 시작됩니다. 2단계, 현실 확인. 이번엔 좀 다르죠. 2주 정도 지났을 수도 있고 한 달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더 이상 우리 스토리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시물에 좋아요를 하나도 누르지 않았죠. 이름이 적힌 본 사람이라는 작은 표시도요. 사라졌죠. 처음에는 장난을 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무시해서 내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야, 애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반격 방식이고 당신이 상처를 받고 있으며 언젠가는 당신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반응할 만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우리가 항상 가자고 이야기했던 그 레스토랑,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노래, 가끔은 다른 남자를 포스팅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만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가 바로 첫 번째 진짜 균열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탈퇴 후 처음으로 프로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를 차갑게 멈추게 합니다. 당신은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괜찮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친구들과 외출했군요. 헬스장도 다니고 우리가 함께 하던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없이 혼자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 거요. 새로운 걸 올렸구나. 우리 얘기가 아니라 슬픔에 관한 슬픈 글도 아니고 그냥 인생 마치 우리가 없었던 일처럼. 우리의 부재가 당신의 세계에 흠집을 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앱을 닫습니다. 하지만 떠난 후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그런 짓을 했다면? 가식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 공식적으로 최고점은 끝났습니다. 패닉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단계 스토킹 나선형 2단계에서는 품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은 순진하게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 프로필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궁금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하루에 2번이 됩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마다. 그러다가 새벽 2시에 확인하며 모든 게시물을 스크롤하고 모든 캡션을 분석하고 모든 사진을 확대합니다. 댓글을 단 여자는 누구인가요? 왜 그녀의 사진이 마음에 들었나요? 저기 새로 생긴 헬스장인가요? 잠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 바에 간 적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애의 탐정이 됩니다. 친구들의 스토리에 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포티파이를 살펴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지어 우리 중 일부는 여러분 몰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 가짜 계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심한 부분은 바로 비교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을 과거에 했던 일과 비교합니다. 그는 나를 데려가지 않았어. 그는 더 행복해 보인다. 그는 옷을 더 잘 입는다. 관찰할 때마다 칼날이 비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악의 부분은 우리가 항상 바라던 남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집중력 있고, 더 매력적이고, 마치 우리가 떠난 것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촉발시킨 것 같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절망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당신은 더 좋아졌어요. 더 강해졌죠? 업그레이드된 나 자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끔찍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산만해진 것을 알아챕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는 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였나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그냥 버린 건 아닐까요? 소용돌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4단계, 비교 게임 2단계는 우리가 업그레이드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빨리, 필사적으로 빠르게요. 겉으로 보기에 잘 어울리는 남자와 짝을 찾습니다. 키가 크고, 더 부유하고, 더 공격적으로 주의를 끌죠. 그들은 우리 전화를 폭파합니다. 문자를 2번 보내죠. 3번이나 문자를 보내죠. 5분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질투를 합니다. 칭찬, 선물, 약속으로 샤워를 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모든 것을요. 처음에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죠. 봤죠. 진짜 남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해요. 그는 나에게 집착하고 있어?
그는 나를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나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문장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새로운 남자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보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세요. 제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보세요. 허벅지에 손을 얹은 모습, 자동차 열쇠, 시계, 그가 보낸 꽃 등 미묘한 부분만 포스팅합니다. 우리가 잊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죠.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일부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고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고 혼자 생각에 잠기면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10번째 문자를 보내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왜 답장이 늦었는지 물어볼 때 말입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의 사진을 좋아했는지, 왜 바로 전화하지 않았는지, 왜 여자들의 밤이 필요한지 등 바보 같은 일에 대해 논쟁할 때, 모든 대화가 그의 연약한 자존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될 때, 이런 남자들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보고 싶었어? 내가 최고야.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왜 답장하는데 20분이나 걸렸어?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무너진 댐에서 물이 쏟아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통스럽게도 우리는 당신의 침묵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당신이 가졌던 안전하고 자신감 넘치는 침묵은요.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던 모습. 의심 없이 우리를 믿어주던 모습. 우리가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 몇 시간 동안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느라 바쁘다는 뜻이었죠. 연락이 왔을 때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말할 때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고모한 말로 허공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안전했습니다. 이 신입들은요, 그들은 자신의 불안감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절박하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숭배합니다. 그들의 모든 기분은 우리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빨리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소용돌이칩니다. 우리가 없이 외출하면 방황합니다. 직장에서라도 다른 남자에 대해 언급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힘의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원했지만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바빠도 당신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당신의 정체성은 우리가 당신의 팔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있든 없든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당신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죠. 우리는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원했어요. 우린 그걸 얻었어. 그리고 지쳤어요. 숨이 막혀요, 마치. 자신이 충분하다는 확신이 끊임없이 필요한 성인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치료사, 어머니, 전체 지원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궁핍함의 무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선택한 그 남자가 그리워집니다. 우리를 질식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 우리가 강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성스러움을 느끼게 해준 남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대지 않고 이끌어준 남자. 비교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소설을 쓰지만 당신은 더 강렬한 문장을 보내죠. 그들은 우리의 시간을. 구걸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시간을 벌게 만들었죠. 그들은 우리를 우월한 존재처럼 대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했죠. 그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가식적인 척하는 남자애들이죠. 당신은 아무것도 척할 필요가 없는 평범한 셔츠를 입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최악은 우리가 거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운그레이드한 거죠.
아주 많이요. 남자를 떠나서 남자애들만 남았어요. 보안을 떠난 대신 불안이 생겼어요. 평화를 버리고 혼돈을 얻었습니다. 간함을 버리고 관심을 가장한 약함을 얻었습니다. 5단계 한계점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를 만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신체적 확인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남자 옆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 생각 중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의 팔은 새잠처럼 느껴지는데 당신의 팔은 집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요?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이름만요. 그리고 우리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립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마스카라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중 화장실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발 요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나가던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에 말 그대로 발걸음을 멈춥니다. 당신이 보여준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방을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처음 키스했던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차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밤이 오죠. 오, 세상에 술 취한 밤. 우리가 모든 품위를 잃을 때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소설을 타이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진심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발라. 아무렇지 않게 들리려고 쓰고 또 쓰지만 모두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 잘 지내, 새벽 2시예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삭제합니다. 다 입력하고 쳐다보고 삭제합니다. 망가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최종 거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저항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침묵은요. 우리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본이 나타나고 심장이 멈춥니다. 우리는 그 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파이핑하고 있습니다. 멈춥니다. 다시 파이핑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는 더 나쁜 경우 공손하게 응답합니다. 멀리서 난 괜찮아. 너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게 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얻는 전도입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분노도 없고 문도 열어두지 않고 그냥 예의만 있지 마치 우리가 당신을 알던 낯선 사람인 것처럼. 우린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있을 줄 알았던 장소에 두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친구를 이용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봤어요. 그는 어때요? 누구랑 같이 있니? 우리는 가벼운 호기심인 척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떠났나요? 그녀는 떠났어요. 그 자리에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람. 새벽 3시에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사람. 내 사진을 폴더에 숨겨두는 사람. 아직도 당신이 입던 티셔츠를 입고 잠자리에 들며 울고 있는 사람.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잠만 자거나 친구들이 걱정합니다. 일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낮에는 괜찮은 척하다가 밤이 되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이상한 공연이 됩니다. 최악의 부분은 육체적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육체적으로 아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슴이 아픕니다. 누군가 흉곽에 손을 뻗어 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비탄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말 그대로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흥정합니다. 다시 만나면 사과할게요. 그가 문자를 보내면 다시는 그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완벽해지겠습니다. 우리는 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부재가 너무 커서 다른 모든 소리가 묻혀버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사람이 우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밀어낸 그 한 사람만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없어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우리처럼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망가지지도 않았고 당신은 그냥 살아있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갇혀 후회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우리가 없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면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6단계,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이 바닥입니다. 자존심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한 끝에 마침내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한 가지. 즉, 진짜로 손을 내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벼운 잠명기 아닙니다. 재미있는 밈이 아닙니다. 우연한 전화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모든 진실은요? 날 것에 한심하고 절망적인 진실. 내가 실수했어. 보고 싶어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 말, 제발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제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린 너무 자랑스러웠어.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너무 확신했어. 하지만 이제 우린 빌고 있어. 진짜로 빌고 있어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가던 소녀는 이제 2번, 3번 문자를 보내며 질금부로 바뀌지 않는 전달이 될 때마다 우리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편지를 씁니다. 진짜 편지를요. 몇 페이지에 걸쳐 후회하는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쫓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싸우기를 바랐는지, 우리가 가진 것이 사라질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시험했다는 것, 우리가 게임을 했다는 것.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여러분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제안합니다. 달라질게요.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약속을 합니다. 당신을 잃으면서 우리가 진작에 깨달았어야 할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우리 중 일부는 당신의 문 앞에 나타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우리는 수백 번이나 연설을 연습했습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사랑을 잃었기에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예에 바르고 친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멀어요.
너무 멀어요. 당신은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를 다시 받아주진 않지 당신은 그것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난 다 잊었어 라고 말하죠. 그 어떤 모욕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새 반어입니다. 또는 더 심한 경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나아졌어요.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졌어요. 마치 우리가 떠남으로써 당신을 방해하던 마지막 조각이 제거된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가 모든 걸 끝내줘서 고맙다고. 사실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저희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지만 난 이 버전의 당신을 원해요. 이것이 내가 원했던 당신의 모습이야 라고 외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버전의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버전의 여러분은 우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원하지 않죠? 여러분 중 일부는 응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전달은 되었지만 읽히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는 읽기는 했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기도 합니다. 침묵은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의적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한심한 부분은 계속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알림은 사용자가 마침내 응답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모두 새 휴대폰에서 걸려온 전화일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모든 노크는 당신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신이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망상적인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를 슬프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 동안 치유를 한 사람, 그 장을 닫고 새로운 책을 시작한 사람. 우리는 단순히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잠겨있고 볼트로 고정되어 있으며 집에 새 주인이 있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시도합니다. 친구들을 참여시킵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정말 헤어졌어요. 걔도 자기가 망친 걸 알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세요. 단호하게요.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길 바라지만 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나서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백업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항상 우리를 잡아줄 줄 알았던 안전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백업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당신들이었죠. 그리고 당신은 첫날부터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당신을 잃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말이죠. 우린 바보 같은 게임을 했어요. 바보 같은 삶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산은 평생 후회할 산입니다. 7단계 영원한 유령 끝이 없는 단계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임대료 없이 사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져버립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삶을 꾸려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곁에 있죠. 언제나. 당신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비교하는 유령이 되죠.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남자는 당신을 기준으로 측정되고 모두 부족합니다. 너무 궁핍하거나 너무 멀거나 너무 약하거나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지루하거나 너무 혼란스럽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괴한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병에 연기를 다시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우리는 더 잘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매일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요. 그 다음에는 생일에만 확인합니다. 아니면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또는 형제 관계가 힘든 시기를 맞았을 때 그냥 궁금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당신이 여전히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면 예전처럼 우리를 바라보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평화. 확신 정말 찾던 것을 찾은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위한 연습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정말 당신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위한 연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녀를 보고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더 예뻐요? 더 똑똑한가요? 우리가 갖지 못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우리는 그녀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즉 그녀가 당신을 가졌을 때 당신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잃을 필요도 없이 당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널 시험하지도 않았어. 그녀는 단지 당신을 제대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야 했어? 후회는 우리 DNA의 일부가 돼서 우리 뼛속 깊이 살아있어 모든 관계, 모든 결정, 모든 조용한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몇 달 동안 괜찮다가도 대화 중에 당신의 이름, 당신처럼 웃는 사람, 다시 그 향수가 떠오르는 등 우연한 계기로 인해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스러운 의식을 발전시킵니다. 가끔 당신이 살던 집을 지나가기도 하고 휴대폰에 그 사진 한 장을 묻어두기도 하고요. 아무도 없을 때 오래된 문자를 읽기도 합니다. 이 작은 자기 고문 행위는 우리가 버린 것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다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파트너조차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우리는 가끔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며 입술에서 다시 느껴보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팔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정확히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싸움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되풀이하며 우리가 그냥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밤에는 당신에 대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우리를 다시 데려가죠. 모든 걸 용서해주고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다 깨어나면 잠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현실은 무너져 내리고 우리는 다시 당신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조차도 우리의 가장 큰 실수를 잊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공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부심과 고통이 묘하게 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자부심은 당신이 항상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그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되었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을 우리가 만든 영화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우린 널 미워할 수도 없어. 우린 노력했어 맙서사. 우린 노력했어 당신이 끔찍했거나 속였거나 우리에게 이유를 주었다면 더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어. 넌 그냥 착했어. 견고하고 진심이었어. 그런데 우린 그걸 괜히 버렸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잔디가 더 푸르렀다는 환상을 위해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착각도요.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도망친 사람 기였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만 빼고
우리가 당신을 밀어냈어요. 우리는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당신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 없이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령이 됐어. 영원히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우리에게 너무 못났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 손으로 죽인 사랑에 의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파괴한 미래,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저 밖 어딘가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박주조차 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분이 배운 교훈일 뿐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일 뿐입니다. 가끔 그래도 잘 안 돼서 다행이야로 끝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우리에겐 여러분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후회, 떠나지 않는 유령. 우리는 당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은 당신이 사랑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평생을 우리가 둘 다 죽였다는 것을 알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신을 잃은 후 우리가 겪는 7단계, 당신이 절대 보지 않기를 바랐던 완전한 붕괴. 진짜 비밀을 알고 싶어요. 우리는 평생 우리가 3이라고 배웠어. 남자들이 우리를 쫓아야 한다고요, 도망치는 게 힘이라고요,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배웠죠.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어떤 남자들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한다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남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은 그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도달하면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깨집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이 즉시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소음이 멈추면 그리워집니다. 반드시 실패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침착한 힘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드물다는 것을 이해할 때 신경 쓰지 않는 남자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놓아줄 만큼 배려해준 사람을 떠났습니다. 나무라고 강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 구걸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존중해준 사람, 그런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선택의 여지 없이 대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힙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 중 그가 쫓아올까봐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좋은 남자, 단단한 남자,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를 붙잡으세요. 그를 잃는다는 후회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여자가 떠난 경험이 있는 모든 남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지금 당장은 사진을 올리며 최고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쩌면 몇 주, 몇 달, 몇 년 후 그녀는 새벽 3시에 깨어나 베개에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지만 평화롭게 떠나는 강한 남자 때문에요. 당신은 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당신은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기준이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죠. 우리가 딸들에게 경고하듯 말하는 그 남자. 좋은 남자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놓아주지 마세요. 최고의 사람은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얼굴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 즉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아는 남자의 사랑을 받았던 한 여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후회입니다.